전부가 아닙니다. 노후 돈 관리를 다시 짜야 할 시간.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구조조정입니다. 30대, 40대와 같은 적극적인 자산 축적의 시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지만 60대가 되면 자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이 시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금을 넘어서 다른 금융 상품이나 투자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금은 여전히 안전한 자산 관리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제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이나 건강 관리,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예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그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금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연금 상품이나 고정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어르신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65세가 된 그 어르신은 국민연금과 소액의 연금 상품, 예금을 조금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녀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면서 생활비가 계속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매달 1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로 생활하신다고 했는데 그 금액으로는 물가 상승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처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사실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으로는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예금을 단순히 생활비 통장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분배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금 일부는 생활비 통장으로, 일부는 비상금 통장으로, 나머지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금만으로는 불안정한 노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을 넘어서 다른 자산 운용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자산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예금을 전부 한 곳에 두는 것보다는 일부를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비상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예금만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금의 이자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며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분배하고 자녀에게도 자산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여 독립적인 경제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예금 외에도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은 노후에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도와줍니다. 특히 연금 상품 중에서도 다양한 상품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너무 많은 금전을 미리 주거나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노후 자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후에 필요할 자금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미리 돈을 주는 대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결국 부모님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결국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금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금을 넘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자산을 분배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자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자산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 20년 후에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는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노후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돈의 구조 조정,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금만으로 자산을 관리하려는 습관은 많은 이들에게 위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예금은 안정적이고 원금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으로 여깁니다. 예금을 통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생각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점차 낮아지는 예금 금리와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는 예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다가옵니다. 예금은 한때 높은 금리로 큰 이익을 가져다 줬던 금융상품이었지만 이제 그 금리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이자율이 떨어진 만큼 예금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는 예금 금리가 5% 이상인 경우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예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금 금리가 1%대에 머물고 있으며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고 결국 노후 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금만으로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예금에 의존하는 습관을 버리고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 어려운 현실에서 다양한 자산 운용 방법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외에도 연금 상품, 펀드,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관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산 투자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은 여전히 안정적인 자산 관리 방식으로 유효하지만 예금 이자율이 낮아지는 현 상황에서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하지만 일정 부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주식 시장과 펀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을 누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처로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 방식은 리스크가 따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연금 상품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은 노후에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방법으로 예금을 넘어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 상품은 고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생활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인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다만 연금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 상품의 특성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부동산 투자도 노후 자산 관리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으로 예금이나 주식처럼 큰 변동성은 없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 역시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산 분리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변화와 개인적인 상황 변화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만을 고수하는 습관은 물가 상승이나 경제 위기 등의 외부 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불황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예금 금리가 더 낮아지거나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예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유지하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 외에도 다양한 자산 운용 방법을 고민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후 자산 관리를 하면서 건강 관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악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금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위한 대비입니다. 만약 예금만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큰 금전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혹은 건강관리를 위한 다른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노후 자산관리의 일환으로 전반적인 재정 계획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미리 금전을 나눠주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미리 많은 금전을 주기보다는 자신의 노후 자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필요할 때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부모님의 노후 자산 관리가 잘 되어야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금만으로는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 경제적 변화, 건강 관리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금 외에도 다양한 자산 관리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금을 넘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을 활용하고 자산을 분산시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산 관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자산 운용 방법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노후 자산 관리 이야기.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예금에 돈을 넣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65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국민연금과 소액의 개인연금 그리고 예금 일부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자식 2명에게 전세금을 보태주셨고 월 15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물가는 상승하며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월 150만 원으로는 빠듯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외로 많은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께서 겪고 계신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금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예금만으로는 충분히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이 안정적이고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적 변화에 맞춰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르신도 예금만으로는 점점 더 커져가는 생활비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힘들다는 점을 절감하시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예금의 사용 방식과 자산 배분의 중요성입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금을 어떻게 나누고 운용할 것인가입니다. 예금의 일부를 생활비 통장으로, 일부를 비상금 통장으로, 일부는 안정적인 수익형 상품으로 분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산을 나누어 관리하는 방법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산을 분배할 때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금을 그대로 두는 것도 좋지만 예금 외에도 다양한 투자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나 적금만큼 안정적인 상품을 찾기는 어렵지만 다른 금융 상품을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분산 투자를 통해 자산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어르신의 경우 예금의 일부를 안정적인 수익형 상품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현금을 유동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누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예금의 일부는 변동성이 적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바꾸고 일부는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위한 현금으로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자산 분배는 노후에 좀 더 여유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을 분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꾸준한 자산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자산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산 관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상황이 변화하거나 물가 상승률이 커질 경우 이에 맞춰 자산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자산을 늘려나가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어르신의 경우 자녀에게 전세금을 보태주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나누어 관리하고 재조정하는 방법을 알게 되신 후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고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유익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는 한 번에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작은 결정들이 모여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예금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리스크 수용 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 상품을 고르고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노후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외에도 노후 자산 관리는 단순히 자산 배분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와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작업입니다. 건강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시 찾을 수 없는 자산입니다.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자산 관리와 더불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노후 자산 관리는 단순히 예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 관리 방법을 활용하고 자산을 분배하며 건강 관리와도 연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예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증식시키고 변동하는 경제적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 안정성, 수익성 고려하기. 노후 자산을 관리할 때 예금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은 원금을 보장해주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이지만 현재와 같은 낮은 이자율과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예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의 이자율과 지금의 이자율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크고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 이자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예금 외에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관리 방법으로 여겨지지만 그 자체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자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예금만으로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예금의 이자율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금에만 의존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구매력은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금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상품은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매우 유용합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경제적 변화나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연금 상품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상품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그리고 기대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후 자금을 위한 연금 상품은 그 종류와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산 투자라는 방법도 매우 유용합니다. 분산 투자는 자산을 여러 가지 자산군에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펀드, 부동산, 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어느 한 자산군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자산군에서의 수익으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분산시키면 리스크가 분산되어 안전하게 자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와 그 중요성. 분산 투자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에만 집중하여 투자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채권,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주식이나 펀드, 암호화폐 등과 같은 수익성이 큰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산군에 나누어 투자하면 특정 자산군에서의 변동성이 다른 자산군에서 보완되므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상황이나 시장 변화에 따라 일부 자산군의 가격이 오르고 다른 자산군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 전략을 활용하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채권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자산 가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분산 투자를 할 때에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범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투자 상품마다 리스크 수준이 다르므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스크가 큰 자산에 대한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보다 안전한 자산의 비중을 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항상 자신의 리스크 수용 능력을 염두에 두고 그에 맞는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성 vs 수익성, 균형을 맞추는 방법. 노후 자산 관리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수익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과 투자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하면서도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노후 자금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은 안정적이지만 수익성이 낮습니다. 반면 주식이나 펀드는 수익성이 크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자산의 일정 부분 투자하면서 수익성이 좋은 자산의 일부 자산을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과 연금을 안전한 자산으로 두고 나머지 자산은 주식이나 펀드 등으로 투자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배분은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분배할 때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고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산의 가치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예금 외에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자산을 분배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자산 배분을 잘못하면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미리 돈을 주는 것의 위험성.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히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미리 돈을 주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신의 노후 자산을 무리하게 분배하여 자녀에게 미리 금전적 도움을 주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전세금을 보태주거나 큰 금액을 미리 제공하는 것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 있지만
이는 나중에 자신이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을 보태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부모도 그로 인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는 자신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약해지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급한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자녀에게 미리 돈을 준 상태라면 부모가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노후 자산 관리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부모로서 기쁘고 자녀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지원을 하기 전에 자신의 노후 자산을 먼저 확실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미리 자녀에게 돈을 주고 나면 자신이 나중에 필요할 때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자신의 노후 자산을 희생하는 것이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을 주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랑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지 않고 자녀에게 무리하게 도움을 주었다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녀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녀는 부모를 돕기 위해 다시금 돈을 지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순환은 자녀에게도 부담을 주며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자립을 돕는 방법.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이룬 후에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만큼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미리 돈을 주는 것보다는 자녀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기 주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방법, 저축하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립적인 경제적 능력을 갖추면 부모가 그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자신의 경제적 계획을 잘 세운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미리 돈을 주지 않아도 자녀가 삶에서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 미리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삶의 중요한 가치를 교육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녀가 자립적인 경제적 능력을 갖추게 되면 부모는 자녀에게 금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와 자녀의 경제적 독립. 부모가 자녀에게 미리 돈을 주고 나서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당연한 책임이지만 부모의 노후 자산이 부족해지면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고려할 때 자신의 노후 자산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부모는 자신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이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미리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부모가 나중에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는 부모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미리 돈을 주는 것의 위험성.
자녀에게 미리 돈을 주는 것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필요한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당연히 돕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노후 자산 관리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신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녀에게 돈을 주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 결혼 자금을 돕는 것 또는 자녀의 학비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지만 때로는 자녀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편안히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대신 부모가 결국 자신의 노후 자산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충분히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인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경제적 변화로 인해 자녀에게 미리 주었던 돈이 오히려 자신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미리 돈을 주고 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금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노후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자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모든 자녀가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벽히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미리 돈을 주는 습관이 위험한 이유는 단기적인 도움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부담을 잘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노후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보통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이지만 이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마음은 중요하고 그것이 부모로서의 큰 기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노후 자산 관리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신의 노후 생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노후 자산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에게도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돕기 위한 좋은 방법은 그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스스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도움이 됩니다. 금전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자녀가 스스로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와주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올바른 경제적 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정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 자녀가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리 돈을 주는 것보다 자녀가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노후 자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자신도 나중에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리하게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의 자산을 잘 관리하면 결국 자녀가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모님의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자녀에게 올바른 경제적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미리 돈을 주는 것의 위험성은 단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자신의 노후 생활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미리 돈을 주고 나서 나중에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피하려면 자산 배분과 철저한 자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노후 자산 관리는 자신을 위한 것이며 자녀들에게도 경제적 독립과 자립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정 관리는 자녀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면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의 길은 장기적 계획. 노후 자산 관리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방법이나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은 나중에 큰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노후 자산 관리에 있어 당장 돈을 불려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와 같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성과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자산 관리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큰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자산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자 건강한 재정적 독립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꾸준히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금액을 일정하게 분배해 두고 그 분배된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할 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분산 투자입니다. 한 가지 자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자산군에 분산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외에도 연금 상품이나 소액의 주식, 펀드 투자 혹은 부동산에 분산하여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 자산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군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일단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에 얼마나 많은 자산을 축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월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자산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고 나중에 자산이 어떻게 증식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단기적인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하락할 때 일시적으로 자산 가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런 시기에 일시적인 손실을 견디고 계속해서 투자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장의 변화와 관계없이 자산은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자산 관리와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장기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자산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오히려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의 소비를 절제하고 여유 자금을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는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다양한 연금 상품 등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안정적인 재정적 자립을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기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인내심입니다. 자산 운용의 결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산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만의 계획을 고수하는 것이 노후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끝으로 노후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산을 관리하고 규칙적인 투자와 저축을 통해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신뢰는 나중에 노후의 경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자산 관리의 방법을 새롭게 짜야 할 시간. 결국 노후 자산 관리는 단기적인 목표를 넘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자산 관리 방법을 고민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금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여겨지지만 물가 상승이나 예기치 않은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노후 자산 관리에 있어 예금 외에도 다양한 금융 상품과 투자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상품이나 펀드 투자는 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산 투자를 통해 여러 자산군의 자산을 분배함으로써 한 가지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자산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산을 분배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여유 있는 생활을 꿈꾸는 분이라면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더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분이라면 다소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든 간에 체계적이고 신중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주도적인 관리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금융 상품에 대해 배우는 것도 좋지만 결국 자신이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에 있어 전문가의 조언은 유용할 수 있지만 모든 결정은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신의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곧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노후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면 은퇴 후 경제적인 걱정 없이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인 안정도 함께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 관리가 잘 되면 의료비, 여행, 취미 활동 등 본인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으며 자녀에게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자산 관리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노후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노후 자산 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작은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작은 금액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일관성입니다. 한두 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계획을 실행해 나가면 어느 순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노후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므로 가능하면 이른 시점에서부터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40대나 50대에 접어들면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할 수 있는 자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자산 관리를 시작하면 은퇴 시점까지 충분히 안정적인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의 핵심은 단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투자 방법을 활용하며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는 자산 관리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산 관리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꾸준한 자산 관리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관리가 일시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실천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산 관리의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성공들이 결국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고 안정된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셔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여러분의 자산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자신의 노후를 미리 준비하고 자산 관리를 신중하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앞으로의 삶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노후를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준비하며 나아가면 어느새 여러분의 미래는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저희가 전하는 작은 조언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불빛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는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더욱 많은 유익한 정보와 팁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그 성원이 저희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 관리가 잘 이루어져 앞으로 맞이할 나날들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가 큰 행복으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